우리가 예를 들어 집에 가면 아이한테 뭐 옷을 벗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옷 갈아입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러면? 뭐 언제 그 옷을 언제 입었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잠깐만 내가 이게 일주일 됐나? 3일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스스로가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거고 질문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되게 이제 그 생각한 발상 자체를 이제 존중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은 좀 조심하게 되고 막 뭔가 그쵸, 이게 그쵸. 내가 이걸 했을 때 뭐 어떻게 봐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고 주변의 눈치도 보게 되고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네. 분명히 마음속에 궁금한 게 있어도 손들고 질문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내가 이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죠.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그렇죠. 쓰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우리는 이제 교사나 윗사람한테 무조건 뭐 그림자도 밟지 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분을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자로 생각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논쟁을 한다는 건 자체가 꺼리게 되는데 유대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에나 이제 회사에서 질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존재의 가치가.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의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직장에서는 상사 이걸 떠나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걸 권장하는 사회인 거죠. 우리 부모들이 좀 그런 걸 좀 끌어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걸 하려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어디에 관심 있는지 이제 호기심 같은 걸 좀 봐줘야 되고 사실 꿈이라든지 이거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트래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 조금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힘. 또 부모들은 그 차별화된 힘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결국 이제 호기심이 이제 전 제일 중요하다고 호기심. 생각합니다. 네. 영어권 출신 교수들이 우리나라 오면 좀 놀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나 미국 영어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질문을 그 대학생들 수시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업 시간에 대학생들 봐도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질문하냐? 수업이 끝나면은 복도에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학생들 나가고 막 정리 중일 때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질문은 그냥 하는 거지. 그 아이들한테 이제 너 왜 여기 이때 오냐 그러면 이제 좀 눈치가 보여서 또는 이제 수업에 방해된다고 할까봐 또 내 질문이 이제 검열 당할까봐 이게 뭐 그걸 이제 평가받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 없거든요. 그리고 질문은 바로 이야기하고 바로 그것을 풀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거 첫 번째 해결 안 되면 사실 그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들만의 좀 독특한 어떤 자녀 교육 방식 뭐가 있을까요? 질문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 성인식이라는 세리머니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선민사상이 좀 있거든요. 신으로부터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그 우리로 치면 중2 정도 좀 되는 나이죠. 그때까지 키우는 거는 그냥 그걸 이제 부모로서 키우는 거고 만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좀 됐을 때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아니고 이제 신의 아들로 이제 인정하는 세리머니예요.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 때 3가지 선물을 하는데 시계랑 성서랑 돈을 줘요. 이제 성서는 어쨌거나 이제 뭐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시계는 이제 신의의 민족이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고 이제 시간을 소중히 삶은 유언하니까 그럼 마지막에 돈을 주는데 이게 뭐냐면 중2, 중3 때 이제 그 예를 들어 5천에서 1억 정도 돈을 받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돈 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때부터 아이들이 재테크 준비를 해요. 경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불리는 거죠, 아이들이. 또 대학교 졸업할 때쯤 이쯤 되면은 이미 약간 몇 억 한 뭐 3, 4억 정도의 그 시드 머니가 형성이 돼 있어요. 돈을 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할 때 취업을 100%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거의 한 80% 가까이 창업을 하거든요. 이미 뭐 자본이 있으니까.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미 그 신의 아들로 이제 신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때부터 잔소리를 안 해요. 아이가 온전히 이제 인격체를 잘하고 자기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살, 15살이 된 아이한테 온전하게 그냥 스스로의 주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인정해 버리니까 그렇죠. 스스로 자립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학생들을 세우거든요. 국영수로. 네. 그래서 1등부터 쭉 세워요. 근데 1등도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또 내려올지 모르거든요. 그치.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옆으로 세워요. 여기는 영어 잘하는 아이, 피아노 잘 치는 아이, 레고 잘 만드는 아이, 자전거 잘 타는 아이 이렇게 해서 모두가 1등이에요. 모든 아이들은 다 인재라고 생각해요.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역사 안에서 그게 이제 그냥 그게 그들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변화들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유대인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다면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이미 깔려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와서 편하게 이제 대화를 하고 한 3시간 정도 식사는 1시간이고 2시간은 나머지는 대화를 하는데 이게 매주 된다는 거죠. 위클리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뭐 오늘 이야기 좀 해보자. 뭐 우리 아들 뭐 힘든 거 있어? 이거는 이제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에 뭔가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똑같은 시간에 시간의 덩어리 자체가 크다 보니까 서로 신뢰하고 대화 주제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 경제적으로 정말 그 뭔가 아이가 잘 됐으면 바랄지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 행복하면 좋은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고 또 이제 부모들이 먼저 좀 아이의 교육관에 좀 통일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이렇고 엄마는 이렇고 막 서로 다른 교육관으로 이렇게 아빠는 좀 방임형이고 엄마는 또 이렇게 관리형이면 아이는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같이 부모님이 먼저 그 가족 간에 그런 그 교육관을 통일시키고 그렇게 바라봐줘야 되는 거죠. 같은 시선으로. 그럼 아이는 심리적 안정감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하든 뭐 예체능을 가든 자존감도 높여서 사회에서 성공한 인재로 이제 잘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도 그렇고 또 이제 다른 아이들 이제 교육에 계시는 분도 내리는 마지막의 결론이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행복한 가정. 그 아이를 키운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라고 표현하는 게 같이 좋을까요? 성장하는 거죠. 같이 성장하는 아이와 같이 성장하는 부모님들이 꼭 한 번은 우리 아이의 행복이 진짜 어떤 게 진짜 행복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로 같이 가면 좋을지 조금 내려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